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병조판서 성준 등이 이 아이네 문제를 아뢰다. 병조판서 성준 참판 허침 한승부 판년 이계동이 아뢰기를 전일에 동청래 이 산옥을 삼위에 보내기로 의논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동청래는 직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품질이 높고 이 산옥은 품질은 비록 낮으나 뱃을 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두 사람이 동행하면 반드시 서로 양보하지 않아 틈이 생길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산옥은 나이 늙었으니 보내지 말고 다시 낭호식에 고승례로 하여금 청례를 따라 들여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사체가 어렵다면 이 거우의 말대로 몰래 가서 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가서 임시로 조치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상소하다. 삼가 상고하옵건대 시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느님이 법될 말을 조심하지 않는가? 저 길 가는 사람이 이를 데 없는 것 같도다 하였고 또 이르되 무릇 군자는 즐겨 고하려 하지 않고 말을 들으면 답이나 할 뿐이요 참수하는 말에는 물러간다 하였으니 시인의 뜻은 다시 어찌하여 우리 임금이 법도 될 만할 말을 믿지 않는가? 사람이 길을 가면서 그 이를 곳을 알지 못함과 같다. 당세의 공경 대부로서 말할 만한 이가 즐겨 이로써 임금에게 고하지 않고 임금이 비록 물음이 있어 그 말을 듣고자 하여도 또한 답이나 할 따름이요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하고 한번 참수하는 말이 자기에게 미치면 물론 나 몸이나 편안히 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성주의 말기 유왕 여왕의 시대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큰 기업을 이어받으셔서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바야흐로 3대 이상의 목표하시면서 오늘날의 일이 혹시 시인의 풍자와 한 바와 서로 비슷함이 있으니 신들이 한심함을 금치 못합니다. 전하께서 시험삼아 이 시로 인하여 오늘의 일을 살피시고 돌이켜서 조정의 위에 찾아보되 능히 법도의 말을 하는데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이른바 즐겨 고하지 않고 말을 듣고는 답이나 하는 자가 오늘에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말을 다 하게 하여 시인의 풍조한 바와 같지 않게 할까 하고 되풀이해 살피고 생각하여 이른바 법도 될 말을 구하여 즐겨 듣고 신용한다면 절로 시에서 말한 몇 가지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들이 우선 근일의 일로 선언하겠습니다. 대저 대가는 임금의 기와 눈이요 조정의 원기이니 그 논집하는 것이 허물을 바르고 틀린 것을 규철하여 전하를 허물이 없으시도록 인도하는 데 불과한 것 뿐이니 한 가지 상점이 참남되거나 한 가지 형벌이 과람한 것과 어느 것이 언관의 직책 가운데의 일이겠습니까? 복합하여 명령을 기다렸으나 구중이 아득하여 앞의 잘못을 고치기 전에 뒤의 잘못이 서로 잇따라 시일을 넘기고 사람이 바뀌어도 윤호를 얻을 기약이 없어 사무가 오래 폐지되고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어 대신이 침묵하고 어름어름하여 득실을 의논할 때는 오직 순종하기만 힘쓰고 언간 또한 그 자리를 편안히 하지 못하여 사직하는 자가 반드시 이래 방해된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요 피험을 청하는 자가 다 법에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옮겨서 책임을 면하고 꾀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니 누가 전하를 위하여 말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공경으로서는 말을 하지 않고 대간으로서는 물러가려고 하니 진실로 전하께서 법다운 말을 좋지 않으신 때문입니다. 출모를 위하여 사당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성인의 예법이고 선왕의 유교가 계시니 선악한을 또 짓자고 의논하는 것도 이미 바른 예법이 아닌데 하물며 사치스럽고 크게 세우매리까? 전하께서 어찌 성인의 예법을 위반할 수 없고 선왕의 유교를 어길 수 없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마는 한갓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 법도 될 말을
믿지 않으신 것이니 신의 의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하께서 특별히 옛 공신을 생각하시어 명하여 벼슬의 품질을 더하여 후사에까지 미쳐서 그 다 은총을 지급게 하셨습니다. 조종조에서 공신을 대접한 것이 융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 때 벼슬이 과람이 오늘날처럼 간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한철에는 탐하고 방자하여 끓임이 없어 바야흐로 신문하는 중에 있는데 창졸의 승록에 올리고 한원은 붕괴에 없고 광패하여 무리에 용납되지 못하는데 문득 가정으로 올리고 정승조는 하나의 탐하고 사특한 더러운 자로서 일찍이 호조판세였을 적에 몰이하여 임금을 속였으되 특별히 너그러이 용서하는 은혜를 입어 요행이 장조를 면하여 귀양을 풀어줌이 이미 주옥하니 작업을 더 올려서는 안 될 것이며 조등님은 하나의 무식한 천인으로 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이미 그 분수에 넘치는데 대골들의 위차를 차례적에 종령의 오른쪽에 외람이 있었으며 조정에서 모두 수치로 하는데 하물며 이품에 올리매리까. 임상은 하나의 어마어마한 소인으로 일찍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였으므로 죽임을 받아야 할 것인데 박하게 귀양만 보내어서 목을 보존하게 된 것도 이미 다행인데 어찌 다시 가슴에 올려서 그 교만한 마음을 키우고 척촉하는 걱정거리가 자행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곧 전하의 벼슬이 너무 참남한 것으로 대간이 다투는 것은 법도의 말입니다. 환자 김순소는 비록 대불경한 죄가 있다 하나 불경한 죄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귀양 보냄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보내어 절도까지 보내고 죄 주는 것이 가벼운 데로부터 중하게 되어 마침내 극형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사람의 마음이 희노애락의 바라는 것이 처음에는 심하다가도 오래되면 변하는 것이요 오래될수록 더욱 심해지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왕이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비록 극형일지라도 반드시 삼복심, 오복심을 기다려 죽이는 것은 죄수를 위하여 살릴 길을 구하는 것이매리까. 지금 죄목이 드러나지 않은데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가벼운 형벌로부터 중한 형벌로 들어가서 옛사람의 이른바 무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공정하게 형벌한다는 것으로 하지 않고 전하께서 독단하시니 이것은 전하의 형벌이 너무 참람된 것으로서 대간이 다투는 것이 곧 법도의 말입니다. 전하께서 대간을 둔 것은 장차 말을 다하여 극력으로 간하여 전하의 이목을 넓혀 조정의 공의를 표의하게 하여 요순대의 임금과 신하가 가타, 부타 하던 정치를 이루려는 것인데 지금 대간의 논하는 바는 다 법도의 말인데도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으시되 한 사람이 대신도 능히 전하께 간하는 말을 싫어하시는 잘못된 마음을 바르는 이가 없고 대간이 기운이 풀어져서 조그마한 혐의를 들어서 몸만 피해 나가기를 구하니 매우 조정의 복이 못되므로 신들이 한심함을 금치 못합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시인이 풍자한 것을 거울 삼아 법도의 말을 쫓아서 신하들에게 숨김이 없이 말할 문을 열어주시며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병조의 아랫바 남경에 거주하는 니마차를 강제로 본토에 돌려보내지 말 일로서 정부 전임 정승 및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며 윤필상 노사시는 한치영 어세견 박건 성현 조익정 유지 윤효선이 은연드리기를 병조의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도는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아랫말은 과연 그럴 수 있으니 다만 그의 거취를 미리 헤아릴 수 없는데 더구나 몰아내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는데 지금 문득 변경하면 혹시 경솔할까 염려됩니다. 절도사로 하여금 전과 같이 달려서 돌려보내도록 하되 다만 심히 독촉하지 말고 그의 소원을 풀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세자는 의논드리기를 신원 변방 사정에 익숙하지 못하고 다만 형세를 가지고 헤아린다면 저들이 까닭없이 여기 와서 전일에 들어가 토벌하던 요로에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 험이 생겨 조금만 군사 기밀이 있으면 곧 누설되니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이 못되므로 신이 전일의 명령을 받고 본토에 갔을 때 의계하여 변장으로 하여금 몰아서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지금 병조의 아랫발을 보니 만약 참의로 포주를 도망쳐 들어간다면 염려가 됩니다. 다만 저 사람이 본토로 도망하여
떠나서 처자를 이끌고 포주에 나아가 둔치한다는 것은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니 저 사람이 이른바 장차 포주로 도망한다는 말은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므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전에 여럿이 의논한 대로 변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계책을 베풀어서 본토로 몰아내는 것만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이 이후 등이 처음에 가헐라 지방에 와서 우거하다가 변장이 거절하자 남경에 옮겨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명령을 따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구박하여 어제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가 이미 본토에 강족과 원한이 있으니 돌아갈 데가 없어 우리를 깊이 원망하여 반드시 형세가 장차 포주로 옮겨가서 더불어 당을 지어 변방에 폐단을 일으킬 것이 진실로 의심이 되니 명주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나라를 굳게 하고 변방을 편안히 하는 데는 자치하는 것이 상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키는 장수가 마땅한 사람이어서 변방의 방비가 견고하고 오랑캐를 다루는 것이 적당함을 잃지 않는다면 국경 가까이에서 사는 오랑캐가 곧 우리의 울타리가 될 뿐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오랑캐가 아닐지라도 적의 소굴이 많이 국경 밖 수백 리의 사이에 있으니 혹은 중성을 베푼다 핑계하고 혹은 사냥으로 인하여 허실을 엿보아 우리나라 변방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키는 장수를 선택하여 방비를 튼튼히 하여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끊게 하는 것이 편안히 하는 상책이요. 이 이후 등 달아나 도망온 오랑캐는 그 오고 가는 것이 깊이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노사신등의 의논을 쫓았다. 자치는 여기서는 당사국 스스로 대처한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김신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이복선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유빈을 사헌부 지비로, 윤석을 사관은 사관으로, 안당을 사헌부 장령으로, 곽종원과 강숙도를 지평으로, 우릉을 사관은 헌납으로, 정광필과 조원기를 정원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전산 2년 8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비염하이기를 합사하다. 전일에 홍문관의 상소에 대신이 침묵하여 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른바 대신은 의정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신들이 여느 때도 남의 비방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처럼 비방을 받았음에리까 지가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여서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상소하다. 신들이 생각하옵건대 임금의 덕은 발금에 불과할 뿐입니다. 취사를 밝게 하면 시비가 능히 현혹하지 못하고 진퇴를 밝게 하면 사정이 능히 혼란되지 않는 것이니 진실로 취사와 진퇴를 밝게 하지 못하면 시비와 사정이 한결같이 모두 뒤바뀌어질 것이니 어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성명하심이 널리 비추시되 취사하심이 시비에 현혹되기도 하고 진퇴하심이 사정에 혼란되기도 하시니 신들이 실망함을 금치 못합니다. 전하께서 윤씨를 위하여 사당을 세우는 것은 비록 그지없는 정에서 나온 것이나 예에 맞춰 봄에 어긋나고 유교에 맞춰 봄에 어긋나서 출모에게 효성을 다하려다가 도리어 제왕이 선왕의 뜻을 잇는 대효가 이지러지게 되니 전하께서 어찌 참아하십니까? 대저 전하께 사사로운 정을 따르시도록 빠뜨리려는 것과 전하께 바른 예를 따르시도록 권하는 것이 그 시비가 분명한데도 구분 의논을 따르기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 하시고 바른 의논을 거절하시기는 매우 굳세게 하시니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의 시비에 대한 취사가 과연 그 밝은 것을 얻으셨습니까? 전하께서 훈공을 추후로 생각하시어 작업을 올리는 것은 비록 공신을 대우하는 후의에 이나 그러나 그 중에서 덕을 선택하여 들어 쓰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한갓 과람한 은혜를 더하여 탐하고 방자하고 광패한 무리와 작물을 먹고 더럽고 천한 무리들이 서대 검대를 허리에 메고 창졸에 작업 위에 올라 잡되게 되어 나왔으며 대관들은 직책을 다할 줄을 모르고 작은 혐의로 고집하여 인피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병을 핑계하여 물러가기를 구하기도 하고 처음 취임하자 맨 먼저 아첨을 드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중간에 그 말을 변하여 도리어 사안부에서 한 사사로운 말을 문득 스스로 위에 아래어 서로 다투기도 하니
비록 다 채통을 잃은 것이나 그 허물이 가볍고 중한 것과 마음이 사특하고 바른 것이 스스로 공론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일제 다 채직을 시키니 신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사정을 진퇴함이 과연 그 밝음을 얻었습니까? 더구나 군자와 소인이 각기 육길이 나아가서 한 군자가 나아가면 뭇 군자가 나아가고 한 소인이 나아가면 뭇 소인이 나아가므로 한 소인을 진퇴하는 데 국가의 치란이 매였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임상웅은 흉엄하고 교활하여 소인 중에 더욱 심한 자로 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힌 죄가 죽임을 받아야 할 것인데 목을 보존한 것도 임금의 은혜가 족하니 어찌 이 품의 높은 자급으로서 한 소인을 영화롭게 하여 위란의 화를 빚어 만들겠습니까? 예측에 송나라 소승 연간에 조정한다는 언론이 한 번 일어나며 간사한 자들이 아울러 나아가서 마침내 낭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거울 삼을 만합니다. 신들이 비록 불초하오나 논사의 직에 있으니 이를 당하면 말하는 것이 곧 그 책임이므로 밤낮 생각하고 헤아려 임금의 마음 돌리기를 바랐으나 전하께서 살피고 생각지 않고 한결같이 윤화하지 않는다고 답하시니 신들이 의혹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채택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올린 소의 뜻을 살펴보니 다 알았다. 신주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비록 요와 순, 성탄 같은 임금일지라도 누가 사심이 없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사심이 없으면 효자가 아니다 하였으며 가령 자식이 어릴 때 아버지가 생물을 쫓았는데 장성하여 어머니가 밖에서 죽으면 내가 어찌 돌보아서 장사하지 않겠는가? 공신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는 내가 정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작업을 올렸을 뿐이다. 선 왕조의 그들이 공이 사직에 있다에 특별히 그 공을 노혹하여서 대대로 잘 살게 하였는데 지금 가자하는 것은 그 공을 중히 여긴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건주 삼위 추장에게 유시를 내리도록 하다. 왕이 병조에 명하여 건주 삼위의 추장에게 통료하도록 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이 먼 곳 사람을 대할 적에 모두 은혜와 위엄을 썼는데 은혜로서 기순하는 일을 어루만지고 위엄으로서 사랑하고 흉포한 것을 징계하나니 위엄을 쓰는 것은 대개 즐겨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너희 삼위는 변방에 가까이 살아서 대대로 성의를 바쳐 잠자코 먹는 것을 편안히 하니 전하에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지극하였는데 근자의 너희들이 한갓 작은 이익만 탐내고 큰 화를 생각하지 않아 삼수, 이산 지방에 2번 들어오고 또 위원에 들어와서 변방 백성을 침노하여 앞뒤로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배반함이 이에 이름에 변장이 여러 번 토벌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에 포용하시는 도량으로 추궁하지 않으시고 이에 하교하시기를 조그마한 못된 무리들이 이러한 좀도둑질을 하는 것이요 반드시 추장이 다 아는 것이 아닐 터이니 병조에서는 빨리 그를 보내어 추장에게 타이르라 하시니 이야말로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갚을 때이다. 전일에 패단을 일으킨 것은 너는 비록 알지 못하겠지만 아래 사람을 단속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돌아갈 때가 있으니 너가 능히 깨달았어. 죄인을 찾아내어 드러내어 형벌을 시행하고 강탈해 간 것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불하게 단속하여 좀 도둑질을 검하여 두 지방으로 하여금 걱정이 없게 하면 이는 너희들의 복이다. 만약 오히려 미혹하여 스스로 성의를 바칠 줄 몰라서 우리의 부득이한 거절을 초래한다면 대병이 한번 다다르며 날고 달아 날 길이 끊어질 것이니 한두 사람이 부당하고 흉포한 죄 때문에 죄 없는 자들이 멸망되는 것은 옳은 계책이 못된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화와 복은 자기가 구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으니 일찍 좋은 계책을 생각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장령 정의교 등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철회하도록 아뢰다.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단연과하지 못할 것이니 속히 공론을 들으소서. 윤민이 여러 대의 조정에 배설하여 조금 사체를 하는데 맨 먼저 소장으로 사슬을 바치고자 하다가 다행히 한 사문의 저지함에 힘입어 중지되었더니 지금 언관의 책임을 맡았는데 또한 신주를 세우는 것을 옳다고 하고 이 극규 또한 이의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도 감히 간하지 못하고 이 의무는 처음에는 동료와 큰 소리를 하고 극력 논하다가 이 극규동과 합하여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그러다 하고 헐떠드니
그 정상을 모두 국문하여야 합니다 하고 사간 윤석이 아뢰기를 윤씨는 묘를 옮겼으니 명절과 상망에 다 제사 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주와 사당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변경함이 없어야 효도로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지금 3년 안에 있어 어찌 급급히 패비를 위하여 따로 신주와 사당을 세우겠습니까? 또 공신에게 가자는 일은 3년 뒤 중상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빨리 철회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한위 등의 승진은 개정토로 의정부가 아래다. 최옥호는 군수로 채직된 지 얼마 안 되어 부정으로 승진되었고 한위는 첨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상례로 승진한 것은 매우 외람하오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최옥호는 개정하겠고 한위는 인물이 합당하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으리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정은 정광필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서게하다. 출문은 예문에 복이 없는 것이요 선왕의 유교가 매우 엄하시니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단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가자한 사람은 본디 물망이 없고 모두 산일 악덕한 사람인데도 일체 공신이라 하여 올려주셨으며 윤민 이극규는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이 불가한 줄 알지 못함이 아니면서 아첨하여 전하께 잘 보이려 하고 이 의무는 처음에는 공론에 물려서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논개하여 여러 달 정립하다가 윤민 등의 부정한 의논을 보고는 갑자기 합하여 구차스럽게 말을 만들어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여 전하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믿지 않게 하였으니 한갓 명예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불충하고 괴휼하기 짝이 없으므로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바입니다. 아울러 국문하여 사림을 바라는 것을 시원토록 하소서. 대가는 백관을 규철하는 것이므로 용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함부로 있게 할 수 없으며 장령 정이교는 본디 명망과 풍행이 없고 또 전에 청도 군수였을 적에 불건으로서 고과히 하등을 받았으며 남경은 용렬하고 비루하여 재능이 없으니 난관에 합당치 않으며 한위는 드러난 공로도 없고 다만 문음으로 출세하여 학물이 없는데도 고만할 적마다 승진하여 삼품의 뱃살을 주기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외람하니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광필이 다시 서게 하기를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을 일시에 거행하니 모후를 추모하는 정에서는 지극하시겠지만은 선왕의 유교를 저버리신 데는 어찌 하겠습니까? 더구나 애통하게 상중에 계시면서 어찌 추승에 급급하십니까? 성명을 거두소서. 윤민이 맨 먼저 사득한 의논을 들여서 전하로 하여금 잘못에 빠지게 하였고 이 극규가 따라 부동하여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니 아울러 추국하여 정직한 사람의 기운을 펴주소서. 이 의문은 처음에는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을 불가하다 하여 사지까지 청하였던 것은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한번 윤민의 의논을 보자 곧 더불어 합하여 도리어 대간을 공격하여 무함하려고 못한 짓 없이 하였습니다. 옛날에 형서가 처음에는 사마광의 문격이 되었다가 뒤에는 장돈에게 붙어서 광을 공격하고 또 삼체에게 붙어서 돈을 공격하였으니 소인의 정상이 본디 이러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죄정을 공문하여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어 도깨비처럼 해치는 것을 막아서 남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어 반복하여 불충한 자의 징계로 삼으소서. 공신의 적장이라 하여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혹은 자급을 더 올리고 혹은 직을 올렸으니 관직이 외람한 데에 가깝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칠의 탐하고 행실이 없는 것과 한안 한부에 미치고 망령된 것과 정승조의 탐하고 들어온 것과 임상우의 간사하고 음흉한 것과 조등님의 용리라고 천하여 지각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대감만 알 뿐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니 바라건대 성명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소서. 이 교는 본디 행실이 없어 전에 경관이 되었을 적에 그 어미가 경상도 영천에 있었을 때 돌아가 복량하지 않았으므로 무리가 일어나며 이 교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외직을 구하여 청도 군수가 되었고 또 근신하지 못함으로써 소문이 났으니 대간이 합당하겠습니까? 개정하소서.
위는 처음에 문음으로서 주부에 보직되었다가 고만되자마자 상례로 뛰어 임명하였으니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남경은 배우지 못하고 용렬하고 무능하고 난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아울러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의무가 처음에는 바른 의논에 붙었다가 뒤에는 윤민 등의 부정한 의논의 뜻을 굽혀 붙었으니 앞뒤가 반복되는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의무를 죄주 후세의 남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어 불충한 자의 징계로 삼도록 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매우 틀렸으니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무능은 조상의 염덕으로 그 덕으로 벼슬을 하는 걸 말한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지평 강숙돌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서게 하다. 패비의 신주와 사당을 세울 것을 전묘 도감이 맨 먼저 비유를 맞춰 여쭈지 않을 일을 여쭈어서 전하를 가르쳤으니 그 실정을 물으소서. 윤미는 여러 대의 조중에 벼슬하여 약간 사체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장을 지어서 임금에게 아첨하려 하였고 헌장이 되어서는 또 아첨하는 말을 하여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유혹하니 그 간사한 심수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극교는 시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또한 그 말에 부회하여 바른 것을 버리고 부정한 것을 취하였으며 이 의무는 이 일을 극렬으로 논한 지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또 옆에서 부회하여 도리어 대간을 욕하니 그 반복 무상하고 사특하고 아첨하여 부끄러움이 심합니다. 아울러 공문하소서. 벼슬과 상은 갑의 사람에게 줄 수 없는데 건자의 친공신 및 공신의 적장을 혹은 작업을 노리고 혹은 준직을 명하시니 신들은 관작의 외람되니 이보다 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현도를 가리지 않고 과람하게 승품을 더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승선이 무사 장정 이윤정 권중신 유담년 유경 권혈령 정원부 허함 남책 박자번 유미 이권 이지방 및 문신 유순정 박삼길 등의 이름을 열서하여 아뢰기를 이제 만약 서장한다면 장수될 만한 자가 없는데 위에 적은 사람은 다 뛰어난 죄주이니 청하오건대 작업을 올려 타경하여 그들 마음을 격렬하소서 하니 곧 승정원에 명하여 장정 등의 작업을 써서 아뢰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지평 강습돌이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이 불가한 이 일과 윤민 이극규 이 의무 등을 공문할 일과 공신에게 과람하게 가자한 일을 넘겨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정은 정광필이 또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지평 강숙돌 정은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다녔고 행할 수 없고 윤민 이극규 이 의무는 공문하지 않을 수 없고 공신에게 과람하게 가자한 것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명하여 태조전을 중수하고 수문당을 고쳐 짓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윤민 이극균 등을 공문에 처하도록 아뢰고 윤필상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천묘 도감이 천묘하는 일만 주장하는 것인데 애모하시는 위의 마음을 미리 탐지하고 먼저 인도하며 의논하는 대신이 따라서 부동하여 비위를 맞추고 말을 만들어 전하께 허물이 있는 일을 권하였으니 천묘 도감을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주께서 유교를 내리실 때 윤필상 노사신 정문영 등이 친히 전지를 받들어 의논들이 돼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백세를 두고 바꾸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사당을 세우는 것이 옳다 하여 반복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대신이라 이를 수 있겠습니까? 윤미는 바른 의논을 할 처지에 있으면서 맨 먼저 부당한 의논을 드렸고 이 의무는 처음에는 바른 의논에 몰려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진퇴하다가 윤민의 말을 듣고는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헐떠듣고 이 극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이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윤민의 말을 따랐으니 그 실정을 공문하여야 하겠고
이 육은 이를 말하다가 마치지 않고서 곧 제 몸 편안한 계책으로 병을 핑계하고 물러갔으니 또한 공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신의 적장에게 가하자 한 일은 선왕조에서 이미 포창하는 언전을 써서 대우를 극히 융성하게 하였는데 어찌 현명하고 어리석음을 분별하지 않고 일례로 순품에 올리겠습니까?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아버지여 나를 낳고 어머니여 나를 길렀도다. 언덕을 갚으려면 호천 망극하다 하였다. 내가 성종께 아침 저녁 초하루 보름에 제사를 제성을 올리니 어찌 효가 아니라 하겠는가. 배비의 제사는 크게 거행하지 못하고 다만 나아 기른 은혜를 끊지 않을 뿐인데 너희들이 부모가 없으므로 감히 말하는 것이니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신성선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근래 야인들이 변방을 침범하여 마지 않으니 죄를 문책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도리로서 생각한다면 박근혜 계책도 또한 마땅하거니와 동청래를 보내는 것은 신은들 또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성준, 허침, 이숙함, 이감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지금 토벌하는 일이 없으니 박근혜 계책은 미리 염려하는 데 불과합니다. 대전 무관들은 토벌하자 하고 문관은 화친을 주장 고집하는 것인데 한쪽 말만 듣고 단독으로 맡길 수 없으니 널리 의견을 구하여 사기에 적합하게 하소서 하고 이계동 전 임은 의논드리기를 근년 이래로 건주의 야인들이 변방을 침범하여 대국을 경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전에 김주성가의 말로 인하여 동청래 등을 보내 허실을 탐지한 뒤에 다시 방책을 도모할 일로 의논드렸더니 지금 박근혜 아랜바가 이와 같은데 신이 감히 다시 생각한 바를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조종조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동쪽으로 대마도를 치고 서쪽으로 건주위를 치고 북쪽으로 모린위 니마차를 친 것은 진실로 한번 수그럽지 않은 자는 오래 안일하지 못하고 잠깐 허비하지 않는 자는 길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치자는 것과 지키기만 하자는 방청이 그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전하께서 생각하시게 달렸습니다. 하고 여자신은 의논드리기를 박근혜 아랜 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야인이 자주 변방을 침범하여 모욕을 받은 것이 적지 않으니 청래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만약 기순하지 않으면 대병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주는 의논드리기를 박근혜 아랜 바가 옳은 것 같으니 국가에서 저적의 부락이 많고 적은 것과 산천에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에 돌고 지른 것을 알려면 이극규 변종인으로 하여금 강변의 용사로서 기해년 토벌할 때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 가서 탐지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신성선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1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등이 동의한 야인 대책을 의논하다 절도사 변종인이 동의한 방략에 이르기라 신들이 요소의 전단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저들로 더불어 약속하여 강 건너 수십 리 사이에 표를 세워 와서 둔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금령을 어기거든 다 적으로 논하여 용서하지 말자 하였으나 신들은 저들이 만약 국가의 호령을 듣고 영안도의 성민 야인처럼 복종한다면 가하거니와 저들이 먼 곳에 험한 것을 믿고 국가의 위험을 겁내지 않고 강변에 왕래하면서 마음대로 사냥하다가 틈을 타서 침범하는 것을 저들이 좋은 계책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록 약속한들 저들은 본디 짐승의 마음이니 어찌 절개 약속을 따르리까? 한갓 국위만 손상할 뿐이다 생각합니다. 절도사가 군말을 많이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 시위하는 것도 혹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토단 병은 약하고 당조번의 군사 또한 적어서 겨우 각자의 경제를 지켜서 농사를 보호하기에도 겨를이 없고 만약 다만 변방 군사만 징집한다면 군액이 많지 못하여 모든 진이 비릴 것이요. 난병을 아우러 징집한다면 당조번이 왕래하여 휴식이 없음이 또한 심할 것이니 이는 시위도 되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먼저 필요할 뿐입니다. 또 강물이 넓고 깊어서 크게 가물어도 두어 달 안에는 오히려 여우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구나 각진의 마상선의 수요가 적어서 대군이 건너기 어려울 것이니 전단의 의논은 단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신이 유서의 후단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대강을 경계로 삼았는데 저 사람들이 만일 약속을 따르지 않고 혹은 겉으로는 따르고 돌아서서는 위반한다면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리요? 체크해도 되지 않으면 위험만 손상할 뿐이요. 또 물이 얕을 때에는 진병의 수요가 적어 열병하려 하여도 군사의 위세가 엄하지 못해 강요를 건너기가 또한 어려운데 저들이 혹 험한 요지에 질러 막는다면 실로 위대한 일이다 하니 이는 적실한 의논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생각하기를 탐지하는 것은 적의 실정을 미리 알아서 걱정을 방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군사들은 예사로 알아서 탐지하기를 삼가지 않고 낮에는 거짓 강을 건너는 척 하다였다가 저녁에는 도로 건너오고 심한 자는 당번이 되면 집에 있으면서 교대하는 날을 기다릴 때 장수된 자가 역시 예사로 알아서 감독을 엄하게 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매양 사기를 잃어 저들로 하여금 뜻을 얻게 합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탐지하는 사람이 비바람과 눈서리를 무릅쓰고 푸서리를 걷고 들에서는 잠을 자면서 범의 입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위태로움이 이와 같아도 걷는 괴로움만 있고 조그마한 상이 없으니 만약 능히 탐지하는 자에게는 그 공을 따져서 상으로 배를 주고 특이한 자는 작업을 올려 영화롭게 하고 삼가지 않는 자는 죄를 주어 먼 진으로 귀양 보내어 징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군사들이 장차 상을 요망하여 죄를 겁내어 반드시 능히 조심해 탐지하여 한진의 이목이 될 것입니다. 또 근년 이래로 저들이 사냥한 것을 탐하여 모두 큰 화살을 가지고 오랫동안 강변에 있으면서 조금도 우리를 꺼리는 태도가 없어 위원으로 깊숙이 들어와 약탈한 뒤에 계속해 약벽동의 변이 있으니 변방 백성이 편히 살 수 없어. 혹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혹은 산 나고 들어가서 왕래하면서 용사를 짓고 걸음하는 것이 사계를 잃어 장차 살 수 없게 되어 백성의 고난이 지극한데 적세는 그치지 않아 다투 보복할 마음을 품어 강변에 장복하여 날마다 엿보기를 일삼으니 그 형세가 징계하지 않고는 그치지 않을 모양입니다. 만약 탐지하는 것을 잘하여 적의 많고 적은 것을 알고는 우리의 굳센 군사를 선발해 그 방비 없는 틈을 타서 밤에 가서 부딪히고 또 돌아가는 길을 질러 막아 군사를 매복하여 기다리면 섬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와 같이 하면 저들이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여 대거하여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지치고 약한 자로서 도전할 것이니 우리는 군사를 거두고 사태를 보면서 건너가 쫓을 생각은 말고 다만 저들로 하여금 왕래하게 피로하게 하여 이와 같이 두세 번의 이익을 얻는 바가 되도록 하며 이익을 얻는 바가 없도록 하면 오래가면 저들이 장차 마음이 해이하여 마음대로 사냥할 것이니 우리가 또 방비 없는 틈을 타서 전처럼 무찌른다면 저들이 반드시 강변에서 자취를 거둘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환이 마침내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도단병은 향토를 자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집단의 군사이다. 마상선은 그룹배 또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 따위 작은 배를 말한다. 마상이라고도 한다. 연산군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0일 갑오 첫번째 기사 대선 김심 등이 윤민 이극기우 이 의무 등을 죄주기를 상소하다. 대선 김심 대사관 이복선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성종대왕의 여서를 보으니 대략의 세자의 정을 생각하며 어찌 척연하지 않으랴. 지금 특별히 제례를 정하여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혼의 정을 감동케 하고자 하노니 비록 내 100년 뒤에라도 길이 고치고 바꾸지 마라. 아버지 뜻을 따름이 어떨까 하였는데 그때 대신 윤필상 노사신 정문영 등이 의논드리기를 어서가 지극히 연당하오니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후세로 하여금 길이 준수하여 바꾸지 말게 하소서 하므로 선왕께서 그 의논을 옳게 여겨 예조에 내려서 후세로 하여금 능히 삼가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한 것은 선왕께서 전하에 애모하는 정성을 생각한 것이요 그 묘를 윤씨의 묘라 칭하고 묘직이 두 사람을 정하여 전사를 드리게 한 것은 이는 전하의 종천토록 애통한 정을 위로하심이요 전하께서 오늘날에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세우는 일을 인도한 것은 아닌데 지금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한 것은 선왕께서 나의 오늘날의 일을 인도하신 것이다 하시니 신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길이 고치고 바꾸지 말아서 아버지의 뜻을 준수하라 하신 것은 곧 만세에 바꾸지 못할 유교인데
사신이 도리어 말하되 선왕의 일시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그 허물이 작고 모후를 서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 죄가 크므로 추존하는 예를 차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신들이 통분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 선왕께서 폐후할 처음에 대신이 다투어 옳지 못하다고 반대하며 선왕께서 말씀하시되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사리가 출승할 것이다 한 것은 이는 특히 대신을 위해 하는 말씀이니 기해년 간에 처음 폐할 때의 일이요 길이 준수하여 바꾸지 말라 하신 것은 후일을 출승하는 일을 염려하시어 특별히 제례를 정하여 후세로 하여금 길이 준수하여 바꾸지 말게 한 것이므로 이는 기유년 5월에 제례를 정한 때의 일이니 만세를 위하여 염려함이 지극하셨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신하 윤효손이 만세에 바꾸지 못할 훈계를 버리고 일시에 대신을 위해 하던 말씀을 끌어내어 도리어 사리가 출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저 임금의 한 마음을 치는 자가 많아서 혹은 비위 맞추는 것으로서 혹은 입재주로 각기 제가 잘 보이기를 구하는 것인데 지금 의논한 신하들의 말이 모두 애모하시다는 것으로서 스스로 잘 보여 전하께 오늘날의 허물되는 행동을 인도하니 신들이 통분함을 금치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그리고 천묘 도감을 둔 것은 다만 천묘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맡은 대신이 먼저 전하의 애모하시는 정을 탐지하고서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을 여쭈어 전하를 그릇된 도리로 인도하여 총애를 굳힐 미천으로 삼았으니 그 아첨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여러 번 번거롭게 하여 마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또 연민을 헌장에 발탁한 것은 늙었다 하고 민망히 여겨서가 아니라 전하께서 바른 의논을 들어서 혹시 국가에 도움이 될까 한 것이니 민으로서는 만년의 절조를 격려하여 힘써 바른 의논을 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비유 맞추는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이 듣기에 의욕되게 하였고 이 의무는 처음에는 바른 의논에 어쩔 수 없이 반열에 따라 진퇴하다가 민의 부정한 의논을 듣고는 마음대로 부회하여 또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모함하고자 하고 이 극규는 마음에 줏대가 없어 으름으름 시세를 보다가 마침내 부정한 대로 따라가고 말았으니 세 사람의 괴휼하고 반복한 죄는 다스려야 마땅한데 전하께서 도리어 말씀하시되 이 세 사람은 낳고 길러준 은혜를 알아서 말을 한 것이다 하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아버지가 낳아주고 어머니가 길러주었으니 호천 만극한 은혜는 귀천이 같은 바이나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의는 가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의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 송황공의 부인이 쫓겨나서 친정인 위나라로 돌아가서 한 하수를 사이에 두고도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양공의 효성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의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민의 무리가 한간 낳고 길러준 은혜만 알고 대의를 알지 못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여 극한산 것을 부리려 한 것입니다. 천하의 선비들이 임금의 욕심을 맞추는데 교묘하여 민의 무리가 예모하시는 것으로 맞추되 전하께서 도리어 이와 같이 분부하시니 전하 또한 교묘한 꾀에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마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 육은 이를 말하다가 마치지 못하여 병을 핑계하고 교묘하게 피하여 제 몸만 편한 계책을 하니 전하께서 아울러 법관에게 내리어 해당한 죄를 주도록 하소서. 대저 벼슬과 상은 임금된 이가 온 세상을 요리하여 천직을 다스리고 천유를 함께하는 바이므로 오직고 유능한 이만 선택하고 가벼이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니 공신과 그 적장이 조종조에 있어 표창하는 언전이 이미 용숭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계시는데 또 하필 급급하게 어지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일리에로 승품을 내리십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하시지 말고 빨리 거두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또 듣자오니 서경에서는 성탕의 덕을 일컬으되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당은 성군이로되 허물이 없다고 하지 않고 허물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군자의 허물은 일식월식과 하는 것과 같아 사람들이 다 보고 그것이 바르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다 우르는 것이니 그 거룩한 덕에 어찌 이지러짐이 있으리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처음 왕위에 오르심에 사방의 백성이 눈을 닫고 보며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이니 거조와
말과 행동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애모하시는 마음으로서 의논하는 신하의 그르치는 바가 되어 성덕에 누가 될 뻔하였으니 신들이 어찌 그 소리를 크게 하고 그 부르짖음을 빨리하여 하늘을 불러가며 호소하기를 마지 않으리까. 생각하옵건대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좇아서 허물을 고치기를 끓이지 않는다면 일식 월식 하였다가 다시 바로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신성선의 청가한 바를 보니 다 재주가 있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인재가 한 사람의 이목으로 두루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오니 정부와 병조에 물어서 빠짐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사람 청가하는 일에 대하여는 아랫바에 의하여 정부와 병조에 묻겠고 나머지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성준이 늙고 병들었다에 해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김신, 대사관 이복성 등이 합사로 정립하여 아뢰기를 자식으로서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려 하면 마음으로 비록 무궁하나 분수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당을 세우더라도 전하께서 반드시 친히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실 것이므로 이는 한갓 선왕의 유교를 폐하였다는 이름만 없고 실제는 유익함이 없는 것이니 생각하시기를 바라오며 윤민, 이극규, 이의무, 이육민, 천묘, 도감, 당상을 아울러 군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군 연산 2년 8월 2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김수동 등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상소하다. 신들이 삼가 상고하옵건대 주역에 위와 아래가 서로 사귀어 뜻이 같은 것은 대요, 위와 아래가 사귀어지지 못하여 뜻이 어긋나는 것은 비다 하였는데 정자가 해설하기를 임금이 성의로 신하에게 맡기고 신하가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은 조종의 대함이요 군자가 위를 얻고 소인이 아래에 있는 것은 천하의 대함인데 무르의 이치는 순환하는 것이니 대함이 오래되면 반드시 비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대의성할 때에 어렵게 하고 곧게 하여 허물이 없도록 경계하였으니 후세를 교훈함이 깊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큰 기업을 이어받아 바야흐로 좋은 운수를 잡으셨으니 오늘날 대에 처하시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간하는 말을 듣기에 급급하고 어진 일을 구하기를 목마르듯이 하시어 일이 앞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로 마련하고 말이 귀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치하려 보아 정과 뜻이 서로 합하고 위와 아래가 서로 통한 후에야 하늘과 조종이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일 이래야 공론이 행해지지 않고 허물되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사당을 세우는 것은 오직 사사로운 정에만 따르고 벼슬과 상은 지나치게 좋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서 대금과 시종이 논계하기를 맞이하나 그를 올림이 더욱 간절하여도 전하의 뜻은 더욱 굳으시어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전하의 덕을 손상되게 함이만 사오니 누가 전하를 위하여 말을 다하겠습니까? 사방에서 듣는 자들이 장차 전하께 무슨 허물이 계시기에 대간이 대궐을 떠나지 않은지 두루 몇 달인데도 간음을 굳이 거절하려고 하심이 이에 이르시는가 하여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에 미치기까지 서로 실망하여 충성스럽고 고든 선비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꺼리게 하여 언로가 이처럼 비색하였으니 조정이 통태하기를 바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누가 언로가 열리고 작상이 공정하며 조정이 통태하기를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항상 능히 그렇지 못한 것은 사이에 가려진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윤씨에게 정은 비록 만극하시나 유교를 배반하고 공론을 거절하시면서 반드시 그 사당을 세고 비리를 과용하여 묘역이 너무 크고 지키는 호수가 너무 많아 참남하여 능에 견주니 이것은 전하의 정이 사이에 가려진 것이 아닙니까? 전하께서 공신에게 대우를 후이할지라도 한칠에 조등이면 한 가지도 착한 것이 없는데도 갑자기 일품에 올리고 정승조 한화는 여러 가지 주의 악만 쌓였는데 또한 높은 작업으로 올리시어 벼슬의 참남함이 이렇게까지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전하의 은혜가 사이에 가려진 것이 아닙니까? 하며 군자와 소인이 등용되고 물러나는 것은 비태 안위의 기틀에 관계됨이래리까?
사형의 죄악이 당장 정치에 해치는데 이르지 않았으되 순이 요를 계승할 때 맨 먼저 귀양 보내어 쫓은 것은 대개 소인의 해독이 처음에는 매우 작을지라도 마침내는 불측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상은 엄령하고 교활하여 붕당을 만들어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소인 중에 심한 자인데 다행히 성종이 성명하심을 힘입어 장차 홍수가 될 것을 처음 물방울 떨어질 때 미리 막으셔서 성종의 생전에는 다시 이 일을 맡기지 않고 한 작업도 올려주지 않았으며 다만 아비의 음덕으로 서반에 있게 하였을 뿐이었으니 주역의 동우 이상의 교훈에 경계함이 깊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간악한 자를 베이고 물리치기를 순의 첫 정사처럼 하시지는 못할지라도 성종이 그를 누르고 물리치시던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높은 작업으로 올리십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살피셔 빨리 채택하여 언로를 열고 작상을 공정히 하여 길이 조정의 안태함을 보존하시면 종묘 사직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김자정을 황해도 관찰사로 김수동을 홍문관 부재학으로 이성근을 직제학으로 이자근과 이유청을 지평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원이 대조정 전랑을 고치지 말도록 아뢰다. 정훈이 아뢰기를 대조전의 전랑을 고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신들의 생각에는 대조전 수문당은 성종께서 26년 동안 거처하시던 곳이며 태종, 세종께서 또한 거처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부모를 추모할지 그 거처하던 것을 생각한다 하였으니 만약 기울어져 위태로울 지경이 아니라면 어찌 꼭 고쳐야만 합니까? 신들이 이 두 전당의 일로 성종을 검소한 덕이 지극하셨음을 아옵니다. 검소란 임금된 이의 미덕인데 하물며 지금 재물과 기화가 부족하매리까 고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형세를 보니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중지시키려 한다. 어제 성곰 제조가 제목과 기화가 부족하다 하였는데 나는 역사를 끓여서 그런 줄 의심한다. 그러나 이는 부득이 수리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지금 상규를 듣자오니 황공합니다. 신들이 왕명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오라. 장덕궁을 수리할 시기가 5년 안에 있으니 두 정각을 올해 급급히 개조할 필요가 없고 오랫동안 정전에 거처하지 않으심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만약 대조전에 거처한다면 몸체가 매우 나았고 행랑은 너무 높아 바람이 통하지 않으므로 고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니라 비록 정전에 거처하지는 않으나 사신이 벌써 임금이 동궁에 있다고 썼을 터이니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상 김신 등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상소하다. 대상 김신 대사관 이복선 등이 정립하여 상소하기를 신들이 그늘에 사당과 신주를 세우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로 여러 번 번거롭게 하였으나 연호를 받지 못하오니 통분함을 금치 못합니다. 신들이 홍치 2년 5월의 전제를 보오니 첫머리에 세자의 애통한 점을 말하고 다음에는 영원히 준수하여 변경하지 못할 예제를 정하시어 한편으로는 전하를 위안하고 한편으로는 만세의 법을 보인 것으로 교훈이 분명하여 해와 달 별처럼 빛나는데 10년도 못되어 문득 승하하셨으니 슬픕니다. 신들이 삼가 상고하오건대 춘추에 이르기를 그 종기를 수리하고 그 종기를 진열한다 하였으니 곧 선왕의 간직한 중한 기물로서 주나라의 척도 대훈과 같은 등속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적도 대훈은 서서에 있고 천구 하도는 동서에 있다 하였으니 곧 삼황 오제의 글과 문왕 무왕의 교훈입니다. 서서에 진열한 것은 적도만이 아니라 대훈이 들었고 동서에 진열한 것은 천구만이 아니라 하도가 들었으니 그 보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 때에 진열하는 것은 능히 지킨다는 것을 보인 것이며 고명할 때에 진열하는 것은 능히 전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송나라 두 태후가 병이 위독할 때 태조에게 이르기를 너의 만세 뒤의 광의에 위를 전해야 한다 하며 조보가 기록하여 금괴에 간직하였다가 태조가 권건한 뒤에 중한 황제의 자리를 용행 호보하는 천자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신들은 생각하기를 홍치 2년 5월의 2일의 정제는 곧 주의 대훈이며 송의 금괴의 그리라도 적도, 천구, 하도와 더불어 함께 중보가 되어 금괴에 간직하여 만세에 전하고 만세에 지켜야 할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하는 신하들이 과연 이 마음이 있습니까? 성종이 승하신 지 지금 며칠이 되었습니까? 능의 흙이 아직 마르기가 나 하였습니까? 그런데 문득 다른 의논이 있어 선왕의 일시의 전제를 위반하는 것은 그 허물이 작다고 말하기까지 하여 여럿의 의논이 주창이 되어 전하를 그르치고 선왕의 유교를 변모나 도경만큼도 보지 않으니 통분합니다. 신들은 삼가 상고하옵건대 중리가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서 섬기고 제사도 예로서 지낸다 하였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함은 정이 비록 무궁하나 분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 당연히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을 효도라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유교가 사람의 귀와 눈에 남아있는데 따로 폐비의 사당과 신주를 세워서 종묘와 그의 갖게 하였으니 예라 할 수 있겠으며 효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선왕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선왕의 예를 행하여 죽으니 섬기기를 살아있느니 섬기듯 하는 것이 전하께서 선왕의 뜻과 이의를 계승하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오늘날에 의논하는 신하에게 그르친 바가 되어 선왕의 유교를 위반하기를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않으시니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 지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이 삼가 상고하옵건대 한나라 정성 제갈량이 출병하는 날에 임금에게 글을 올리되 시위하는 신하가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선비가 밖에서 몸을 잇는 것은 대개 선제의 특수한 대우를 돌이켜 생각하여 폐하에게 갚으려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신하들은 곧 선왕의 좌우에서 보필하던 신하입니다. 위가 정승에 올랐으며 직책이 육조를 맡았으니 선왕의 특수한 대우를 받은 것이 지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 갚고자 함이 어떠하여 하겠습니까? 선왕께서 예제를 정하여 후세로 하여금 영원히 준수하게 하려 하실 때에도 윤당합니다 하였고 지금 전하께서 유교를 어기고 폐비의 신주와 사당을 세우려 할 때도 윤당합니다 하니 옛적에 선왕의 유명을 받들어 사왕을 보자 하는 이는 이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척지고를 부탁하고 백리 지명을 맡길 만하다고 이르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근심스러이 상중에 계셔 대신에게 첫 정사를 자문하는 때에 좌우에 있는 시달이 다투어가며 아침에 총애를 굳히는데 전하께서 신임하에 이런 잘못된 일이 계시니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 지을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길이 선왕의 유교를 준수하여 사당을 세우는 명령을 빨리 거두어서 선왕의 뜻과 이의를 계승하시면 종사에 매우 다행이며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천묘 도감이 미리 비비를 맞춘 것과 윤민이 첫머리에 부정한 의논을 드린 것과 이 극기와 이 의무가 부해한 것을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권근은 이미 늙어서 만기를 보살피게 실적 남을 뜻하는 말이다. 서경대우 모의 순이 짐이 제위에 있은 지 34년이 되면 늙어서 근로하기에 실적난다 하였다고 한 것이다. 변모는 쓸데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한 말이다. 변은 가관 때 쓰는 치포관이고 모는 동자에 들이운 머리칼을 말한다. 토경은 흙으로 만든 헛수압이다. 육척지고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임금이다. 육척은 15세 이하를 뜻한다. 일설의 주척의 1척은 곡척 7촌 2푼에 해당하므로 4척 3촌 2푼의 키를 뜻한다고 한다. 백리 지명은 제후국의 정령을 말한다. 백리는 백리평방지역국 제후국이란 뜻이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장령 이유청 이자간 등이 아뢰기를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는 선왕의 유교가 지극히 중대하니 결코 시행하지 못합니다. 윤효선 노사시는 전하께 아첨하고 윤민 이극규는 한사의 장관이 되어 도리어 하관의 바른 의논을 불가하다고 홍박하고 이 의무는 처음에는 동료에게 끌려서 극력으로 간하다가 지금은 윤민에게 붙이어 도리어 바른 의논하는 사람을 모함하여 해치려고 하니 법관에게 붙여 추국하여 주의를 주소서.
이육은 거짓병으로 물러가며 물리가 비방하고 웃으니 아울러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윤필상 등에게 공신에게 가자한 일을 의논케 하다. 대간의 아른바 공신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공신과 적장에 가자한 것을 살펴보며 전하께서 공신을 후대한 뜻이 지극히 윤당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끄집어내어 논박하는 것이 법론이 아니오니 아마 공론이라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의세금은 인원들이기를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 무릇 공이 있으면 다 봉후하되 반드시 그 어질고 올리지 않음을 논하지는 않고 다만 공의로서 하고 그 대를 잇는데도 비록 여러 대일지라도 다 세습하여 봉하되 또한 그 어질고 올리지 않음을 논하지는 않은 것이며 이를 맡길 때 이르러서는 선택하여 쓰되 만약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죄를 지어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책임을 지우는 도리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조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것이 옛 제도와는 다르나 공이 있으면 어질지 못하더라도 모름지기 준례에 따라 써야 할 것이니 어찌 아주 버리겠습니까? 그 자손이 대를 이은 자 또한 혜택을 입어야 할 것이니 어찌 일자의 반급에 인색하겠습니까? 이것은 띠에 올려 직무를 맡겨 조중에 누가 되게 하는 데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간이 말한 것은 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벼슬을 아끼는 뜻이니 공신을 후대하는 은혜나 대간의 말을 따르는 미덕은 전하께서 참작해 시행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신도 또한 공신의 끝에 참여했으니 스스로 혐의 적은 줄 알지만 한각 공만을 가지고 문득 옮길 수는 없고 인품이 상당하여 물론에 부합하여 과람되지 않게 하기에 있습니다. 하고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공신 및 적장들에게 때로 특별히 가자는 것은 조정도의 고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의 말은 공론이니 위에서 재단하소서 하고 이극돈이 의논드리기를 공신 및 적장은 조정도로부터 때로 특별히 가자하여 언전을 주었는데 지금 가자한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겠습니까? 다만 이품 이상 및 당상관으로 계급이 오른 자가 하나가 아니니 그 가운데 어찌 맞지 않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간의 농박함이 옳습니다. 하고 윤효선이 의논드리기를 예측의 부율이 고종에게 아뢰기를 벼슬이 산일과 악덕인 자에게 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 일은 비록 특별한 언전에서 나왔으나 또한 어찌 맞지 않는 자가 없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공론이니 위에서 재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모든 의논을 보니 다 공신을 후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또 대간의 아른바를 공론이라 하여 결단하는 바가 없으니 어떻게 절충하여야 할까? 그리고 일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으로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신의 가자는 대간이 그 외람된 것을 긍휼을 말하였으며 왕이 바야흐로 유예하여 대신에게 수의하여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려 하는데 대신된 자가 머리가 다칠세라 꼬리가 다칠세라 두려워하여 밖으로는 대간의 공론을 끓이면서 안으로는 공신의 자제를 두둔하여 그 양단을 잡아 결단하는 바가 없어 위에서 고문하는 뜻을 쳐버렸으니 장차 저런 재상을 무엇에 쓰리야.